우재준 최고위원님께서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의힘의 회색분자, 기회주의자, 배신자 부역자들을 척결하면서 국민의힘을 진정한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쇄신하고 당이 사실 공천해놓고 무슨 우부자식 보듯이 홍지 보듯이 내 핑계 쳐온 게 아닌가. 당의 일치된 캠페인을 때로는 방해했던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던 분들이 때로는 자숙도 필요하다. 전당대회라는 제도적 당권 경쟁에 들어가는 민주당 장동혁 대 한동훈, 장한 대전은 언제 어디서 폭발하게.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12대 4로 끝났죠. 6.3 지방선거 후폭풍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모두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수치만 보면 광역단체장 12곳을 차지한 민주당의 대승이죠. 그러나 정작 당과 지지층의 표정은 찜찜함이 감도는데요. 사실 그 어떤 선거보다 기대가 컸었기 때문에 실망이 무척 큰 결과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뭔가 좀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제 기분인데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고. 다 이긴 것 같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4일 아침에 예기치 않은 역전패를 당한 탓이 큽니다. 애초 출구조사에서 경합 우세로 나왔던 경남지사도 결국 국민의힘에 내주고 말았는데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등에서 지면서 4석을 손해보는 그런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들 패배는 단순히 광역단체장 둘, 우석 넷을 내준 것 이상의 뼈아픈 의미를 갖는데요. 민주개혁 진영에선 조국, 김경수라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큰 상처를 입은 셈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진 김부겸 후보까지 치면 3명이나 되는데요. 반면에 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한동훈이라는 잠룡이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선 유력한 대선 주자급 정치인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각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확장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민주개혁 진영이 상당한 손실을 본 셈입니다. 어쩌면 좋아? 이렇게 되면은 보수 진영에는 대선 후보가 2명이나 살아 돌아오는 셈인데 한동훈과 오세훈 그리고 이 진영에서는 김경수와 조국이라는 또 대선 후보급이 낙선하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이기고도 웃지 못하는 선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패배의 충격을 계기로 민주당에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를 짚는 백가쟁명식 논의가 불붙고 있는데요. 후보 인물 경쟁력, 선거 캠페인, 이대남의 보수화, 특히 서울에서 두드러졌었죠. 그리고 한강벨트의 부동산 계급 투표 심화, 평택을 선거 분열에 따른 진영 결집력의 약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책임론 공방도 뜨거워질 조짐이 보이는데요. 한쪽에선 공천과 선거 캠페인을 주도한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우리 당이 평택에 집중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평택시장 우리 위재환 후보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사실 공천해놓고 무슨 우부자식 보듯이 그냥 홍지 팥지도 아니고 뭐 그냥 홍지 보듯이 내 핑계 쳐온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민주당은 이제 공천 관련해가지고 정청래 당대표가 전라북도지사의 공천 문제 때문에 이제 그쪽에 막판에 신경 많이 쓰면서 그렇죠. 사실은 다 이겨놓은 선거들이 몇 군데 있었었는데 거기를 전혀 신경을 못 쓰고 또 내부적인 불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야기시키면서 처음에 다 우세 지역으로 돼 있던 데를 사실은 다 내줬거든요. 그 부분은 되게 뼈아픈 부분이다. 물론 정 대표 쪽도 응전태세를 갖추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의 일치된 캠페인을 때로는 방해했던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거를 또 어렵게 한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을 했던 분들이 한번 내가 당의 승리를 위해서 기여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때로는 자숙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에선 선거평가와 책임론 공방이 결합할 경우에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당대표 경선과 맞물리면서 계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우려를 무릅쓰고서라도 지금은 민주당은 물론 민주개혁 진영 전체가 지방선거 전 과정을 꼼꼼히 복귀하고 그간의 행보를 검토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승리하고서도 주요 승부처 몇 곳을 놓친 지금이야말로 민주당과 진영 전체의 진로를 가다듬는 그런 적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애초 예상대로 15대 1 또는 14대 2 정도의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분위기에 취해서 진영 내부에 잠복해 있는 여러 취약점들에 대해 또 눈길을 주지 않은 채 기존의 간성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그 후과는 2년 뒤 총선 등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기고도 찜찜한 결과를 마주한 건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항체가 우리 내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전당대회를 계기로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갈등이 도를 넘어 폭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의힘 상황은 더욱 심각하죠. 민주당은 그나마 승자의 입장에서 취약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쪽이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참패했는데도 패배냐 아니냐 이걸 두고서도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관 대 세계관의 충돌이라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 지도부는 광역단체장 4곳에서 승리한 걸 두고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자아자찬의 한창입니다.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국민들께서 다소나마 저희들에게 대해서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주신 결과로 나온 거 아닌가. 국민의힘 당권파와 가까운 서종욱 변호사, 이런 당 지도부의 속내를 이렇게 대변했는데요. 근데 보궐에서요, 우리가 4석을 더 국민의힘이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지도부에 저는 공이 있다. 자, 그다음에 기초가 대단한데요. 우리가 95개를 얻었어요. 저기 119개예요. 이 정도면 이게 엄청나게 선전한 거, 이거는 지도부 공이 아니면 누구 공이에요? 아니, 못했으면 장동이 책임지는데 잘했으면 잘했다 해야지.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다 장동이 책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비당권파에선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원래 거기 보수 지역이고 그래서 됐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당선이 된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게 공천을 잘했다고 그러는 건지는 저는 전혀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을 공천을 잘못하고 당 자체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100% 얼마나 공천이 엉망이었고 얼마나 지도부가 리더십이 없었느냐를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장동욱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도 올렸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습니다. 자신을 향해 제기되는 사퇴론에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친한동훈계 등 비당권파는 거취를 거론하면서 일제히 장 대표 비판에 나섰는데요.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겁니다.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이제 본인들도 지금 숙고하리라고 보는데,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전곡점이 돼야 한다. 자, 지도부 일원이죠.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대놓고 사퇴를 거론했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님께서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퇴하셨으면 좋겠어요. 장 대표가 사퇴 거부의 명분으로 삼는 이번 선거 승리의 주인공들도 직접 장 대표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고자 하는 지금 현재의 지도부가 가려고 했었던 방향이 민심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좀 측정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장동욱 대표 거취 고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서 할 것이다. 만약에 안 하면요? 예. 그건 뭐 제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동료 의원들하고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집단 압박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라는 제도적 당권 경쟁에 들어가는 민주당과 다르기에 국민의힘에선 세력과 세력이 장 외에서 충돌하는 일대 혼전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당선인도 당선 첫날부터 장동혁 지도부를 직격했죠.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정당이 가져오는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한 당선인이 당장 국민의힘 복당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 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복당 신청을 해서 복당 투쟁을 벌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관망하면서 40명 가까이 되는 의원들이 내부에서 복당 투쟁을 대신이라도 벌여주는 것을 지켜보면서 후위를 도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당 내에서도 한 당선인이 당장 복당을 위해 움직이기보다는 곧 있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상황, 그리고 장 대표 책임론 공방을 지켜보면서 차후 행보를 고민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서울 승리로 당내 위상을 높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격적으로 장 대표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이유로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뭐 본인의 리더십을 확고히 가져가려고 할 때 오세훈 후보가 그거 장 대표부터 공 아니잖아. 나는 장동혁 대표랑 오히려 멀리해갖고 당선된 거야. 이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뭐 결자 해지라든가 김진태 후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저는 있겠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장 대표가 이런 비당권파의 공세를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죠. 당장 장 대표가 가까운 윤어게인 유튜버 고성국 씨는 장 대표의 강력한 역공 예고를 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더 강한 힘으로 장동혁 지도부를 응원하고 자유파의 이 응직된 힘으로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의힘의 회색분자, 기회주의자, 배신자 부역자들을 척결하면서 국민의힘을 진정한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쇄신하고 혁신해 나가야 될 그 출발점에 서 있다. 자,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친한계 등 비당권파를 척결하고 당권을 지켜 나가겠다 이런 선포인데요. 과연 곳곳에서 전조가 감지되는 장동혁 대 한동훈, 이른바 장한 대전은 과연 언제 어디서 발화하고 폭발하게 될까요?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